자, 다음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볼까요? 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되는 정치를 할 것이다. 당을 극으로 포획시키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울 것이고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이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자, 최수진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나오냐 안 나오냐 대부분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불출마를 선택한 거죠? 제가 그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길을 조금 다시 설계를 하신 게 아닐까. 어쨌든 국민의힘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당과 함께 개혁하는 데 의지를 하신 거고 또 방법은 당대표 출마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구구랑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지금 사실 저희 당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건전한 당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들이고 저희는 이미 탄핵을 대통령이 당한 당으로서 다시 재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초선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문수 전 장관님까지 한 8명 정도가 지금 출마 선언을 오늘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경선도 있고 또 전당대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개혁과 혁신의 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제안하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우리 당의 가야 할 길이나 목표나 전략들을 또 당원들 중심으로 모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욱 의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거대 여당입니다만 야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전 대표가 아주 큰 기대를 안고 정치권에 이제 등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정치권의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봐요. 이분이 생각보다 정치적 역량이나 감각이 떨어지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해서 이미 검증이 끝나서 경쟁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도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후보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못하고 아직도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아직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유일한 길은 그 윤희숙 혁신안이 유일한 돌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후보들 중에 누구도 이걸 바꾸려고 힘있게 견인하는 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암울하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강성 지지층한테는 뭐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네. 자, 최수진 의원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당에 대한 진단이 이 당을 극우화시키는 퇴행적 움직임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뭐 일례로 뭐 전환기 씨의 입당 정도를 거론한 것 같은데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구구 프레임을 만든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세력 몰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구구 세력과 손잡거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밖에서 자꾸 몰아가는 저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전한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 같이 갈 사람들만 손잡고 일단은 가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한편으로는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정당이라는 거는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정책을 펼쳐나가고
다양한 법안과 민생을 살피는 것이 당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어준 씨나 극자는 그럼 왜 데리고 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다만 당이 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 과정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당 지금 나온 후보들이 그런 리더십을 끌고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당이 앞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양만의 논술은 일단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좀 당의 존망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이 당대표 선거의 구도가 이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핵 반대파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반극우 연대라고 하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세력을 크게 이제 두 덩어리를 나눈다고 하면 옛날에 뭐 친윤, 반윤, 친한, 반한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그런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 것 같고 네. 이 친윤이었던 세력은 지금 이제 당의 주류인 것이죠. 그게 언더 친윤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주류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맞서서 쇄신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쇄신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쇄신파 중에 하나인 한동훈 전 대표는 반극우 연대라고 하는 것을 전환기 씨 입당 같은 모멘텀을 맞아서 이제 깃발을 올린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전대 과정에서 자신도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을 아마 뒤에서 돕는 듯한 역할을 할 텐데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와 누구를 만나느냐, 네.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안 만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쇄신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오세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오세훈 시장 만났거든요.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난다고 하는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세력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과 회동 전에 오전에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인적 쇄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은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당 안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 네. 파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쇄신파의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당의 주류를 상대로 해서 뭔가 파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커졌는데 문제는 이제 본경선에서 8대2 네. 책임당원 8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라고 하는 구도 자체를 과연 현재의 국민의힘 당원 구도에서 이 쇄신파가 넘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숙제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저희가 한번 모셨었고 국민의힘 당권 도전하신 분들을 차례로 저희가 모실 계획인데 자,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에 네. 도전한 걸 놓고서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더군요. 방탄 출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초선 아닙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지금 혼란스럽지만 초선이 당대표를 한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 되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물이고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물음표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왜 나왔을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방탄용 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친윤 누가 봐도 친윤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출마했다고밖에 다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없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란다?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자, 일단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당일에 이 전화번호 800국의 7070 번호를 받아서 특검에서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설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가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지금 특검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지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전화 한 통화 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 몇 달이 걸쳤을 때도 하고 지금 뭐 종교까지 다 가서 다 털고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44초 통화했어요. 그 통화에 무슨 내용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조차 못했던 일들이었고, 네. 근데 그거 갖고 털기 시작하면 안규백 의원 1분 넘게 통화했어요. 왜 거기는 압수수색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을 무자비 막자비 정말 다 털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단지 44초 통화한 거 그거 막으려고 방탄하려고 본인이 출마했겠습니까? 이 출마를 했다는 거는 정말 당의 위기에서 뭐라도 하나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뭐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린 몰라요. 근데 요즘 주진우 의원께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태 비상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선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젊고 앞으로 당을 좀 더 전략적이고 논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 아주 환영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이 쇄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생각해보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초선도 아니었네요. 한동훈 네, 전 대표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 당대표 후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압축해서 치르자. 당대표 뽑는 룰도 좀 개정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양만희 논설위원.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이 7명이죠. 그중에서 4명 정도, 앞으로 더 늘 수는 있습니다. 네. 30일,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4명을 추려서 본선을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 예비 경선 컷오프가 책임당원 여론조사 50%에다가 일반 국민조사 여론조사 50%입니다. 전에는 책임당원 100%였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 50%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심만큼이나 민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 어차피 4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지명도가 있고 비중이 네. 있는 정치인이 너댓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경선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본 경선의 책임당원 80에 일반 국민 20이라고 하는,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혁신당 위에서 얘기했던 일반 국민 100%로 가야 된다. 그래야 네.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쇄신파에서 이 본경선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올라간 4명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후보들 간의 어떤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분씩 모셔서 보수 정치를 부활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나왔으니까요. 다른 후보들부터 좀 되시는 분부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